안녕하세요. 주식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의 되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요 사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준비 시작을 합니다. 출발선은 같은데 저 세단, 하얀색 세단에 타고 있는 부자의 자녀죠. 부자의 자녀는 하얀색 세단을 타고 있고, 옆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선상에 서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자녀일 겁니다. 너무 쓸쓸한 좀 우울한 만화죠, 그쵸? 자, 출발선은 같아요. 근데 종착점으로 가는 수단과 방법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억울하죠, 그쵸? 저도 세발 자전거를 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발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이 사진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부가 부를 되물림하고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한다. 그래서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를 패러디한 만화입니다. 그쵸? 자, 근데 부가 부를 되물림하고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하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부가 부를 되물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을 되물림할 수도 있고요. 현찰을 되물림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되물림할 수도 있고요. 아파트를 되물림할 수도 있고 땅을 되물림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하는 거는 빚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빚은 상속 안 받으면 자식들이 갚을 의무가 없어요.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하는 거는 부모의 가난입니다. 부모의 노후 가난과 노후 질병,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하면 알 거예요. 그분들이 큰 병에 걸리시고 그분들이 생활비가 없으면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가난이 되물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년, 30년 뒤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하기 빠듯할 그 타이밍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그림에서, 이 만화에서 나타내는 거는 요런 부의 되물림, 가난의 되물림을 나타내는 만화예요. 출발선이 다르다. 출발선은 같지만 불리하다, 불공정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의 되물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식의 되물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거칠 게 없어요. 내가 확인하고, 잘 모르면 확인하고 극복하고 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서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의식이 되물림 되냐면,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남편 도박 안 해. 와 동의어가 뭐냐면 우리 남편 주식 안 해예요. 회식 자리에 갔다 와서 찌라시 듣고 와서 3천만 원 목돈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려먹고, 그렇죠? 주식 다시는 안 해. 아예 애초에 출발 시점부터 잘못된 건데 주식을 안 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자식들한테 그대로 가요. 주식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도 땅이나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도 좀 벌었을 수도 있고 자기 주변의 형제들이나 친구들도 이때까지 200만 원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이 됐고 2억이 됐고 5억이 됐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우리 세대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해서 실패한 거면서 자식들에게 하지 마라가 돼버립니다. 의식의 대물림이 훨씬 커요. 유태인들,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사회에 나와서 똑같은 급여 200만 원을 받아도 부자의 자녀들은 훨씬 더 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투자, 복리 혜택,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요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떠냐면,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찾아가 상담을 하고 얘기해보면 끄덕끄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와요. 엄마가 하지 말랍니다. 엄마가 투자하지 말래요. 은행이 최고래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30년 전에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부모님들은 30년 전에 은행이 단리로 20% 30% 시절만 기억을 하고 은행이 최고랍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랍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예요. 뉴노멀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위험하면 공부를 해서 극복해야죠. 아내가 아니라. 운전 여러분들 죽을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 그쵸? 더 위험해요. 주식보다. 어떻게 하죠? 면허 공부하고 기능 익히고 도로주행해서 운전을 합니다. 주식이랑 뭐가 다른가요? 리스크를 공부해서 연습해서 극복을 해서 하잖아요. 운전을. 그쵸? 정 힘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잖아요. 결국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쵸?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거예요. 저는 기사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하잖아요. 근데 왜 자식들한테 하지 말라고 가르치냐고요. 왜 애들이 취업을 했는데 3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가 돈을 관리하냐고요. 그리고 왜 그거를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고 왜 다 맡기고 있냐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공부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죄송해요. 저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가 부를 대물림하고 가난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에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반드시 아시고 장기 투자, 복리, 비과세, 주식, 펀드, 변액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말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재무설계사 김병선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밑에 화살표 누르면 연락처랑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